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통과 부적응을 해결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제거되고 벗어난 생활을 지향한다. 제거돼 가지고 고통에서. 자,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뭐예요? 상처, 결핍, 장애, 이것들이 전부 다 뭐야? 고통이란 말로 되겠죠. 고통에서. 그러면 고통을 제거해서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다. 그러나 너무 중요하다 했지. 그러면은 요거 차이점. 얘네들한테 중요한 말은 뭐야? 고통과 부적응이란 말. 그거를 없애는데 초점이 됐다고.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온 빅터 프랑클은 이거는 유대인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한 거지. 학살한 수용소죠. 삶의 고통은 실존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로 받아들인다. 삶의 고통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어. 여기는 뭐야? 대부분의 심리 치료는 뭐야? 제거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다? 받아들여야 된다. 왜? 실존의 일반적인 구조 요소이므로. 이것이 뭐야? 관점의 차이죠. 그러므로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거 X하라고 해서 고통 속에서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 생각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거 느끼는 감정, 실존적 공허감. 그럼 실존적 공허감은 뭐예요? 내가 사는 목적도 없고 내가 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느끼는 감정. 그거를 실존적 공허함이지. 그러면 실존적 공허함이 고통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보아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 그럼 기존의 심리학 프로이트하고 아틀러는 뭐야? 프로이트하고 아틀러는 고통을 제거하겠다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프랭클 맞니? 프랭클은 이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얘하고 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했어. 자,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무조건 반대를 했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인 거야.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그래서 누구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니? 프로이트 이야기가 나오네. 프로이트 심리학. 이거를 수용했다고 했잖아. 그럼 어떤 거를 비판하고 어떤 걸 받아들이는지를 봅시다.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중요성에 주목했다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 받아들인 건 뭐야? 인간의 무의식. 그 다음 그것이 졸라 중요해요. 이거를 주목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 부정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했어. 그 결과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한 결과 무의식 속에 억압되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그 원인이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심리적 고통과 부정을 겪는 원인은 뭐라고요?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원인이다.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은 뭐다? 인간의 원초적 욕구다.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쾌락 의지를 원천적 욕구로 하는데 어떤 의지? 쾌락 의지. 쾌락 의지. 거기에는 성적 본능, 그 다음에 공격성. 어린 시절에 쾌락 의지가 좌절돼요. 이것이 쾌락 의지가 뭐 됐다? 좌절돼요.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이후 신경증을 유발한다. 사람의 행동, 사상, 성서를 결정하는 요인은 오직 쾌락 의지다. 자, 쾌락 의지가 뭐다? 행동, 사상, 정서. 다 결정하네. 행동, 사상, 정서를 뭐한다? 결정한다. 결정하는 원인이 쾌락 의지라.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성적 본능 공격성을 의식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다. 요거를 어디로 끌어들여?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의식의 영역으로. 자, 정리됐겠죠? 프랭클은 인간을 단순히 요거나 요거로 파악하는 거. 자, 지금 요거와 인간을 요거로만 지금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봤어. 그러면은 뭐니? 요거는 받아들였네.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서 국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비판적으로 수용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단순히 비판했다 하면은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수용한 건 뭐예요?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거는 받아들였어. 비판했던 건 뭐냐? 단순히 인간을 뭐야? 성적 본능과 공격성으로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는 비판을 했다. 인간은 요거와 요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다. 이거는 비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국어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단순히 아예 비판해서 너 그거 아니야 하고 끝났으면은 문제는 간단해. 그런데 비판하면서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프랭클은 동의하면서도 무의식의 인간의 본질을 요거 선생님이 이미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야? 받아들인다 했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야? 앞의 내용 동의 하면서도 본능과 충동의 차원으로서는 영적 존재다. 자, 요거 비판했지. 요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 본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 욕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응?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능과 충동, 요것이 본능과 충동에 해당이 되겠지. 요것이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본능과 충동, 요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다. 그러면은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게 아니라 있어. 본능하고 충동도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책임감, 양심, 영적 존재에 해당되는 거는 책임감 그리고 양심. 야, 본능에만 충실하면은 뭐 길거리에서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워야지. 근데 그렇게 안 누잖아.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은 자, 비판이 어떤 거 했는지 알겠죠? 프로이트는 요거 본능과 충동인 존재다 인간은. 그런데 프랭클은 요것만 있는 거 아니야.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 즉 책임감과 뭐야? 양심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 무의식, 선생님이 지시어 조심하라 했지. 요게 뭐야? 이거는 책임감과 양심. 그거를 영적 무의식, 요거하고 요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무의식도 있다. 이렇게 되죠.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정은 영적 존재로서의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과 부적응이 일어난다. 고통과 요거를 잊어버려서 고통과 부적응이 일어난다. 글씨 잘 안 써지네. 이렇게 된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자, 지금 요거 아까 이야기했죠.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했지. 프로이트 이야기 지금까지 했어요. 이제 누구? 아들러의 심리학이 나왔어요. 자, 이거 정리한 거 좀 지울게요. 프랭클이 받아들인 거 뭐야?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자, 다시 또 비판적으로 뭐 했어? 수용했어. 그럼 수용한 건 뭐예요? 자유와 책임이
자유와 책임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요런 거는 받아들였네. 아들러는 이제 또 아들러 이야기네.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로 했다. 원초적 욕구가 뭐야? 권력 의지다. 원초적 욕구를 뭐로 봤어요? 권력 의지로 보았습니다. 여기 또 나왔었잖아. 원초적 욕구가 뭐라고? 쾌락 의지, 성적, 그리고 공격성, 성적 본능, 공격성. 프로이트는 이렇게 봤고 아들러는 이렇게 봤다. 권력 의지로 봤다.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안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뭐를 발생? 열등감 발생. 그 결과 열등감이 발생한 결과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 권력 의지다. 그런데 다른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우월성을 너무 권력 의지라는 게 우월성을 추구하는 건데 우월성을 추구하면 뭐를 갖게 된다? 열등감을 발생이 된다. 이거 화살표로 써야 되겠다. 우월성을 추구하는 거는 열등감을 발생하고 그럼 열등감이 발생한 결과 누구나 열등감을 발생해요. 그래서 극복하고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자유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정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발생된다. 신경증.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 행동을 하면 신경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 설정하고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했다. 그러면은 아들러는 이거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요 설정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한 거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고요.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뭐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프랭클의 관점이 나오겠지. 프랭클은 자기결정권과 자유주의를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럼 받아들인 건 뭐야? 자기결정권, 자유의지. 자기결정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뭐야? 원초적 욕구. 요거를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 행동 결정의 요소로 보는 건 한계가 있다. 행동 결정의 요소로 보는 거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거는 비판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권력의지가 원초적 욕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간은 무조건 권력의지를 지니고 있고 권력의지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다.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원초적 욕구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는 이거는 맞는 소리야.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이처럼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를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은 뭐다?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 인간의 본질은 뭐다? 이게 아니면 뭐다? 자유의지를 지닌 무슨 존재? 영적 존재로 프랭클은 바라보았다. 파악했다.
그는 실존적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를 의미치료를 제시했다. 의미치료를 제시했다. 여기서는 뭐였어? 고통과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었어요. 의미치료는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자, 그러면 의미치료는요, 뭐라고 생각해요?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삶의 목적을 뭐 하는 것? 찾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삶의 목적을 찾으려면 어때? 삶에 대한 어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바탕으로 요거를 부여하는 게 삶의 목적을 찾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걸 바탕으로 삶에 대한 뭐야? 책임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자기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책임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선생님은 이렇게 읽어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의미 치료다. 그럼 앞에 거는 뭐였어요? 고통과 부정을 제거하는 게 치료였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고통이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의미 치료의 의미인데, 그럼 삶의 목적은 어떻게 찾아야 돼? 요거를 바탕으로 요거를 부여하는 거야. 책임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해라.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다음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여기 고통과 부적응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강조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 나왔네. 뭐다? 개인의 선택 또 뭐냐? 자유다. 자,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서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상황에 결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이처럼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설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 아, 중요한 단어. 자유를 갖고 있다는 점은 프랭클 심리학의 엄청난 특징이다. 여기서 자유가 있다는 것은 프랭클 심리학의 엄청난 특징이다. 이랬어요. 자, 역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합시다.